무리한 투자로 빚더미를 안겨준 남편의 대자보에 귀싸대기를 날린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뒤에선 와이프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만났는데요. 큰 회사는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이라 둘 다 수입이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도 부지런하고 알뜰한 타입이라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지요. 신혼집은 아파트 전셋집으로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한창 집값이 치솟을 때라 남편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자고 하는 거예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집에 꽂혔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집 안 사고 이대로 형편 안 좋아지면 저를 엄청 원망할 것 같대요. 남들 다 하늘 꼭대기까지 날아가는데 우리 집만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집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내 친구 지훈이 알지? 걔 작년에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8억이 됐대. 남들 다 집 사는 시기인데 이때 안 사면 우리 그만큼 도태되는 거야. 지금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라니까? 저는 결사반대했어요. 그런데 이 왼수가 저 몰래 덥석 대출을 받고선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7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저에게 말한 거였죠. 대판 싸웠습니다. 이혼인의 만에 집을 나간의 만에였어요. 남편은 싹싹 빌었고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면서요. 결국 남편이 원하는 대로 무리해서 지불하게 됐습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광역시의 도심지에 위치한 아파트였죠. 5억짜리 집을 사는데 3억이 대출이었어요. 2억 중에서 1억 5천이 저희가 모은 돈이었고 5천은 친정에서 보태준 거였습니다. 친정집이 시댁보단 좀 더 여유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 양가도움 일절 없이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마음 쓰였다며 이번에 집 살 때 도와주신 거죠. 집을 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6억을 찍었을 땐 남편이 엄청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 말 듣길 잘하지 않았냐며 본인 덕에 앉은 자리에서 1억을 벌었다고요. 그런데 그 1억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수익도 아닌데 이미 1억을 번 사람처럼 구는 겁니다. 심지어 거만한 태도로 반찬 지적까지 하니까 아주 기가 찼어요. 원래 저와 절약하며 살던 사람이라 소고기 반찬이라도 하면 돈 아깝다고 돼지고기로 하라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대충 라면 하나로 때우고 배달 음식은 사치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와 정딴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배달 음식은 기본이고 반찬에 고기가 없으면 화까지 내는 거예요. 당신 요즘 반찬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하다못해 장조림이나 조기 정도는 구워줘야지. 꼴랑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먹고 어떻게 힘을 내? 고기 반찬 없어? 알뜰살뜰 살 때는 이런 투정 한번 부린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집값 좀 오른 걸로 무슨 왕이라도 된 듯 구는 겁니다. 전 남편에게 우리 아직 1억 손해 쥔 것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그런 사치를 하느냐고 했어요. 게다가 1억이 손에 쥐어준다고 해서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알뜰하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허세를 부리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제가 요리를 하고 남편이 청소를 맡았는데 슬슬 게으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로또라도 당첨된 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사소한 거로 부딪힐 때마다 저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어요. 지금이야 1억이 올랐지만 그게 우리 돈이냐고요. 집값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이니까 거만하지 말라고 했죠. 남편은 제가 너무 비관적인 마인드라서 지금은 1억이지만 내년엔 또 더 오를 거래요. 두고 보라면서 얼마나 떵떵거리는지 귀가 다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제야 이 사람은 돈이 있으면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빠듯하게 사느라 이런 면모가 있는 줄은 몰랐던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금리 인상으로 한창 떠들썩했죠. 거기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서 집값이 우후죽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도 타격이 컸는데 그 아래 지방은 얼마나 컸겠어요. 당연히 저희가 샀던 아파트도 힘을 잃고 매매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가격에도 매입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러자 그 기세등등하던 남편도 기가 팍 죽었어요. 오늘 집 앞에 공인중개소 지나가는데 우리 아파트 4억대에 올라왔더라. 무조건 오를 거라면서 그렇게 당당하더니 참나. 이젠 반찬에 계란 한 개도 안 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전 남편이 반찬 투정하던 때와 똑같이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이자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3억을 빌려놓으니 이자가 매달 150만 원씩 들어갔거든요. 처음엔 짜증도 나고 화도 났지만 남편이 미안하다고 우는 걸 보니 마음이 또 아팠습니다. 저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행동이었으니까요. 결국 남편과 저는 투잡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쉬는 날마다 배달 일을 했고 저는 친한 친구의 학원에서 주말 강사로 일했습니다. 제가 미대를 나와서 기본적인 실력은 있었거든요. 주말도 없이 일하니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빚을 빨리 갚을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어렵지 않았기에 좀 더 희망찬 상황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힘들게 살아가던 당시였습니다. 동선애가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고 돌아온 동선애엔 시어머님이 올라와 계신 상태였어요. 동서 쪽 친정 부모님이 모두 바쁘셔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혼자 돌보기엔 동서의 몸이 약해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서 시어머님이 대신 도와주기로 하신 거였죠. 그런데 동서네와 저희 집이 차로 20분 거리라 가까운 편이다 보니 자동적으로 저도 남편도 시어머님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말마다 어머님을 찾아뵙지 않으면 서운해하기까지 하셨어요. 전 그때 부업으로 주말마다 감사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끝나고 가야 해서 피곤할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님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당신이 어머님께 잘 좀 말씀드려. 매주 만나 뵙는 건 힘들다고 말이야. 솔직히 온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 만나고 오면 쉰 것 같지도 않아. 남편은 제 말에 수긍했고 어머님께 충분히 잘 말했는지 별 말씀 없으셨어요. 대신 주말에 저 대신 남편 혼자서라도 서방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본인 어머니께 효도한다는데 뭘 할 거 있나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뒀습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생각보다 시어머님이 동선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한 달간만 애봐주다 돌아갈 거라고 하셨는데 3달째 계시는 겁니다. 하루는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와서 동서랑 통화하다가 물어보았어요. 어머님이 오래 계시는데 괜찮냐고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안 그래도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눈치를 줘도 모르시더래요. 그런 건 직접적으로 말해 알아들으신다며 조만간 저도 한번 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묘하게 불편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기류를 눈치채고 내가 안 갔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절대 그런 이유가 아니래요. 단지 서방님과 동서 그리고 제 남편과 시어머님 이렇게 넷이서 3달간 매주 주말마다 만났다 보니 제가 꼈을 때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답니다. 에이, 동서도 말 참 섭섭하게 하네. 소외감이랄 게 뭐가 있어. 혹시 넷이서 만나서 내 험담이라도 한 거야? 그런데 제 말을 끝으로 정막이 맴도는 겁니다. 전 정말로 장난식으로 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말이 없느냐, 진짜 내 험담을 깐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한숨을 쉬면서 비밀로 해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알겠으니까 말해보라고 했더니만 정말로 뒤에서 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처음엔 시어머님이 시작이었는데 제가 주말마다 오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살짝 삐진 투로 말씀하셨나 봐요. 거기다 대고 남편이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무시하라는 식으로 말했던 거죠. 그렇게 제 성격 이야기가 나오니 또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면서 묘하게 저를 까내리듯이 말했나 봅니다. 그때 동서도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는데 가장 나이가 어리다 보니 뭐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다 보니 제가 꼈을 때 혹시나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걱정된답니다. 없는 자리에선 나라님도 욕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럴 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짓을 3달이나 해왔고 중심에 제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말이죠. 제게 사실을 말해준 동서의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남편에게 따지지 못하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동서, 그럼 혹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이번 주 주말에 다 같이 만났을 때부터 녹음 좀 해줘. 그리고 그 녹음본을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녹음본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동서도 난감한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본인도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저에게 죄책감이 있었나 봐요. 그동안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으니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그 주 주말이 지난 뒤 월요일에 바로 녹음본을 보내주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시간에 회사에 남아 그 녹음본을 듣는데 처음엔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이 너무나 익숙한 듯이 제 험담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 반찬이 어땠다느니 하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생긴 것과 다르게 깔끔 떤다는 모욕적인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서방님과 시어머님이 맞장구를 쳐주었고요. 계속 듣다 보니까 기가 찼습니다. 아예 없던 일도 지어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주는 요리는 짜기만 하고 맛이 없어서 곤욕인데 본인 어머님 음식 솜씨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요리해주면 시어머님이 끓인 것보다 맛있다면서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앞뒤가 다르고 뒤에선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험담한단 거죠. 제 앞에선 아파트값 대출이자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던 남편이 시댁 식구들 만났을 땐 아주 물 만난 물고기 같았습니다. 마치 스포츠를 즐기듯이 저들끼리 저를 욕하고 까내리면서 웃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화가 나던지요. 다 들었을 때쯤 동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는 울먹거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 죄송하단 말과 함께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거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매달 용돈 드리는 거 아세요?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말에 와서 직접 봉투로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친정에 용돈을 드리고 싶지만 한 푼도 못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놈의 대출이자 때문에 돈 빌려준 친정에도 단돈 10,000원을 못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몰래 시댁의 생활비를 챙겨줄 생각을 한 걸까요? 심지어 그놈의 대출을 내게 만든 것도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뒷돈을 챙기고 있었다니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이 무리하게 빚내서 아파트 사자고만 안 했어도 저도 주말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말이죠. 더 이상은 묵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동서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남편에게 말하고 터뜨리고 싶다고 했어요. 동서는 제 말에 잠깐 고민하는 듯 망설였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동서가 말했다는 것도 알게 될 테니 고민이 됐겠죠. 잠시 망설이던 동생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녹음본과 용돈까지 다 말해도 된다고요. 처음엔 본인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걸까봐 3달간 힘든 것도 참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머님은 눈치 없는 척하면서 집에 돌아가질 않으시고 매번 하는 제 욕 듣는 것도 이젠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터뜨리는 게 낫겠대요. 그럼 적어도 시어머님이 집으로는 돌아가실 것 같다나요? 동서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한 행동이든 뭐든 전 동서 아니면 뒤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랐을 거잖아요. 그러니 이렇든 저렇든 고맙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본인도 방관했으니 잘못한 일이라고 사과했고요. 그렇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뻔뻔하게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곧장 TV를 꺼버리고 앞에 앉아서 동서가 보내준 녹음본을 틀어줬어요. 특히 저를 험담하는 부분을요. 난 적어도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사랑하는 사람의 험담을 이렇게 할 순 없는 거잖아. 네가 벌인 일 때문에 나 부업하면서 하루도 제대로 못 쉬었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평소에 그렇게 말 잘하던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눈알만 요리조리 굴리면서 어쩌지 않은 모습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싶었어요. 어떻게든 사태를 모면해보려고 변명하는데 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그런 방식으로 풀었다는데 납득되지도 않았고요. 그럼 매달 어머니께 드린 용돈은 뭐냐고 했더니 두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알 줄은 몰랐나 봅니다. 남편이 말하길 본인 어머니가 서방님네 아이를 봐주느라 엄청 힘들대요. 그런데 서방님네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 넉넉히 용돈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안쓰러워서 조금 챙겨드리려고 한 거랍니다. 그 조금이 얼만지 보자고 당장 인출 내역 보여달라고 했어요. 우물쭈물하고 있길래 강제로 폰을 뺏어서 잠금 해제시킨 후 은행 앱을 뒤졌죠. 매달 1일마다 꼬박꼬박 5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돈이 어머니께 드린 금액이었죠. 인출 내역창을 띄워서 남편에게 보여주니 또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챙겨드렸다고? 넌 주말도 없이 일하는 나는 안 불쌍했니? 네가 싼 똥 같이 치워주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나는 안 불쌍했냐고. 울분이 터져나와 엉엉 울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어떻게든 남편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 밤낮 없이 일하는 와이프 험담이나 하고 단돈 10,000원도 아쉬운 입장에 매달 50만 원씩 시댁에 용돈을 들이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모든 게 거짓말이라 생각하니 이대로 남편과 함께 사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죠. 남편은 울분을 터뜨리는 절 가만히 보다가 그제야 본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볼 때마다 본인 책임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는 순간마다 숨이 막혔다나요. 그걸 해소하는 게 주말마다 시댁 식구들 만나는 거였답니다. 그때 나눈 험단 내용은 지금 기억도 안 난대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털어놓은 말들 뿐이었답니다. 그 말을 듣자 열불이 터져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본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와이프를 챙겨주긴커녕 험담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뇨. 뭐 이런 폐기도 안 될 쓰레기가 다 있답니까? 남편의 당당한 태도를 본 순간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부부 사이를 굳이 이어나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끝까지 너밖에 모르니? 그냥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렇게 안쓰럽다는 너네 어머니랑 같이 살아.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까지 꺼낼 줄은 몰랐나 봐요.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서 짐 싸는 절 붙잡았습니다. 이혼이 애 이름이냐며 붙잡길래 네가 진 빚 같이 갚아주는 사람 사라질까 봐 겁나서 그러는 거냐고 쏘아붙였어요. 빈말로도 아니란 말 못하길래 진짜 내가 전국을 찔렀구나 싶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혼자 남아서 3억의 빚을 갚는 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혼에 반대한 거라니 말 다 했죠. 결국 본인이 싸지른 똥을 같이 치워줄 여자가 급했던 겁니다. 이젠 남은 정도 없었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심감만 남았어요. 그동안 제게 보여주었던 모든 모습들이 다 거짓으로 연기한 거라 생각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전 그 길로 친정에 들어갔고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친정부모님은 착잡한 심정이셨겠지만 제 앞에선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없을 때 사이를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저도 임신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과정도 수월하진 않았어요. 상대편에선 절대 반대였기 때문에 합의는 꿈도 못 꿨고 소송을 진행해야 했거든요. 그나마 남편의 유책이 되는 증거를 갖고 있어서 다행이었고 처절한 법정 공방 끝에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그중에 5천만 원은 친정에서 빌린 거니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댁에도 돈이 없으니 아파트를 판 다음에 빚을 정리하고 나눠줄 줄 알았는데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아파트는 안 팔고 반 나눈 값을 입금해 주었어요.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데 너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이상한 여자들만 들어와서 내가 이 꼴이 나는구나. 그 못된 심보로 어디 인생 잘 사나 보자. 참 웃긴 게 마지막에 돈 입금해주고 나서는 전화해선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나 봅니다. 저도 어머니께 평생 아들 잘 품고 다니시라고 했어요. 괜히 풀어놨다가 또 다른 멀쩡한 여자 물어다가 인생 망치게 하지 말라고요. 이제 얼굴도 안 볼 사이인데 꿀릴 거 뭐 있나 싶어서 하고 싶은 말 맘 편하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니고 있던 직장을 관두고 주말 강사로 일하던 친구의 미술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부업이었지만 막상 다시 그림을 그리니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이혼 후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혼하기 전보다 금리는 더 인상됐고 집값은 더 떨어졌죠.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전 남편이 생각났고 아직도 그 아파트 잘 품고 살려나 싶었는데요. 원치 않던 전 남편 소식을 들을 일이 생겼습니다. 제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문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매입하고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본인만 이자를 갚고 있는 게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일정 부분 이자를 부담해달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저희도 형사고소로 대응하면 됩니다. 아직은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고소까지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줄곧 이런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 모조리 다 기록해 두시고 찾아오세요.
이혼 소송 때 함께 도와주셨던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를 부담해줄 필요도 절대 없다고 하셨고요. 전 또다시 소송까지 가면서 피곤할 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고소해서 벌금 물게 할 거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처음엔 저희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 몰래 종이를 붙이고 가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당했으며 전 와이프가 매일 밤마다 다른 남자들이랑 노느라 바빴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었어요. 그걸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겁니다. 일부러 명예훼손죄를 피하려고 돈과 홀수 그리고 제 이름 같은 것들은 적지 않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사는 동네가 정말 작은 동네거든요. 아파트도 9옥이라 13층이 탑층이었고 동도 2개뿐입니다. 그러니 소문 퍼지는 건 일순간이고 모두가 그 종이의 주인공이 저라는 걸 알아차렸죠. 시집가서 떠났던 딸이 다시 되돌아온 집은 저희 집뿐이었으니까요. 얼마 전에 아랫집 사는 할머니도 나한테 묻더라. 그 종이 딸내미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생각이야? 엄마는 화가 나서 미치겠어. 당장 고소해서 콩밥 먹여야 한다고. 평소에 부모님의 평판이 좋았던지라 두 분이 열심히 해명하고 다니신 덕분에 대부분 주민들의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교류를 하지 않는 분들은 진실도 모르고 그 종이 내용만을 믿고 계셨죠. 전 남편에게 이런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것도 다 고소 대상인 건 아느냐고 따졌더니 거기에 제 이름이고 뭐고 특정할 게 없는데 어떻게 고소할 거냐고 비웃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저지른 짓이란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별다른 고소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니 전 남편은 더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미술학원에도 그런 짓을 벌인 거죠. 이번에도 대자보처럼 글을 써서 남겨놨는데 거기엔 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꽃뱀이라서 애초에 이혼하고 위자료 챙길 생각으로 꼬셨다는 말이었죠. 중고생들이 다니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고 학부모로부터 연락도 왔습니다. 그 학원에 그런 강사가 있는 게 사실이냐는 연락이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진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계 위협까지 가한 거니까요. 게다가 친구네 학원에 강사는 저와 친구 그리고 다른 한 분, 이렇게 고작 3명뿐이었거든요. 우리 학원 걱정은 하지 말고 법적으로 고소해버려. 동네 장사라 학부모님들이랑도 친해서 설명하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다행히 친구가 걱정하지 말라고 절 위해준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학부모들과 친하다는 말도 거짓이 아닌지 제게 직접 연락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처음엔 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한테 받는 괴롭힘이란 말 듣고 미안했다고요. 법적 소송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도 해주셨습니다. 주변에서 제 편이 되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했어요. 그 덕분에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학원의 강사가 3명뿐인데다 한 분은 남자여서 결국 제가 그 글의 주인공이란 게 특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익명으로 글을 썼다고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케이스였던 거죠. 그렇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와서 아예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서 고소 취하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어찌나 사람이 간사한지 이랬다 저랬다 태도 바뀌는 게 일품이었습니다. 소송 진행하느라 본인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나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봐달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예정? 너는 그 예정이 있어서 여기저기 대자보 붙이고 다녔니? 그럼 나도 너랑 똑같이 예정 생각해서 네 회사에 소문내볼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비는데 어디 그게 진심이겠어요.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겠죠. 그때 친정어머니가 찬물 한 바가지를 가져와 전 남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다신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치자 큰 소리를 들은 주변 이웃들이 기웃대며 구경하기 시작하셨죠.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그 파렴치 아니냐고 화내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어르신도 계셨고 혀를 차며 세상이 말세라고 화내시는 분도 계셨죠. 온몸이 물에 젖은 남편은 쪽팔린 건 아는지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퍼져 있는 물을 걸레로 닦으면서 친정어머니와 얼굴을 마주보고 까르르 웃었네요.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속 시원하지만 찬물 한 바가지 먹인 것도 속 시원했거든요. 결국 남편에겐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린 데다 제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도록 일터에 글을 남긴 건 더 죄질이 나쁘다네요. 이자 좀 부담해달라고 돈 때문에 벌인 일인데 벌금형을 받았으니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그래도 보복하면 2배로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지 더 이상 연락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소식은 동서로부터 연락 때문인데요. 결국 그 아파트 이자 감당을 못해서 경매로 나왔어요. 아마 아주버님은 개인 파산 신청하실 것 같고 시어머님은 알아누우셨죠 뭐. 오랜만에 안부 인사를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는 결국 그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인과응보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전 여전히 미술학원 강사로 꿈을 실현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림을 그리는 게 참 즐겁네요. 여러분들이라면 남편이 험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심지어 남편이 싸지른 똥을 치우느라 고생하고 있었다면 저처럼 화가 나셨을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